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청와대 인사 논란으로 불거진 여야의 공방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4월 국회 역시 빈송국회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4월 국회. 전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송원석 한국당의 원내 부대표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한국당에서는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이 부부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후보 임명 반대를 넘어서서 검찰까지 가게 된 배경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법 행위가 사실상 확인 수준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입니다. 예. 그 부패방지법에 보면은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2017년경에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던 그 하도급, 이테크 건설의 하도급 업체, 거기에 주식을 다량으로 집중 매입을 했죠. 예.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남편이 하기도 하고. 오충준 예.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또 자본시장법에도 보면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정권 등의 매매나 기타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법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히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이고요. 예. 사실상 이런 위법 행위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위법성은 일부다. 일부이다. 예. 왜냐하면 공직의 경우에는 그전에 자기가 직무상 어떤 비밀을 이용해서 위법 행위를 하기 이전에 예.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예. 태도, 도덕적 수준 이런 부분들이 더 국민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 자진 사퇴를 하거나 또는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사후에 낙마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각나는 그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내지 말라.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해당되는 얘기죠. 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인 문제, 청렴성 이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예.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전통을 예.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위법성 이외에도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예. 본인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오히려 위법성인 여부를 한국당에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태도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위법적인 문제가 전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의원님하고 반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 주식도 전량 지금 매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임명을 하는데 꺼리낄 게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도에는 어떤 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공직 배제 기준 5대 기준을 예. 처음에 했다가 그걸 개각이 처음에 첫 조각할 때 전혀 적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바꿨어요. 7대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더 강화했죠. 과연 그러면 그 5대 배제 기준 또는 7대 기준이 그러면 다 위법 사항인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주식을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주식을 처분했다고 해서 위법적인 어떤 행위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행위가 치유가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 그렇다고 해서 뇌물 수수대가 안 됩니까? 그건 죄가 됩니다. 예. 그 행위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식을 다 팔았다고 해서 치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주식은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분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백지 신탁을 하게 되어 있는 주식을 사전에 미리 생색을 내면서 처분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는 예.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미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만은 2005년 경이었던가요? 4개월 동안의 주식 실제 거래 원장을 네. 확인을 해보니까 총 38회 중에서 5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근무 시간 중에 주식 네. 거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은 직무상 자기 맡은 바 일에 전념해야 될 공직 그 전념 의무가 이미선 있습니다. 후보자 얘기인가요? 남편의 얘기인가요? 남편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문제가 이제 제기됐는데 예.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남편이 사실상 10여 년 넘게 계속 했는데 그리고 아내인 이미선 후보자 명의로도 또 거래를 했어요. 토탈 5,5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 명의로가 한 4,400회,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근무 시간 중에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해명대로 점심시간에 했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태껏 원장 사본, 원장 상세본 예. 아직도 제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권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전체적으로 42억 6,52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83%에 해당되는 것이 35억 정도가 전부 주식이에요. 주식에 다가 있죠. 그럼 전 재산의 80% 이상을 예. 주식에 몰아서 투자하는 이런 정도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다. 예. 이렇게 정권회사에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다.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예. 그것은 뭔가 다른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구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해줘야 된다 예. 하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5%가 부적격이다. 네. 그래서 적격이라고 하는 의견보다 2배 이상이 많았거든요. 예, 예. 그것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다. 예. 청와대에서도 이 점을 꼭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한국당에서 일단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까요. 내부 정보 거래가 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좀 밝혀질 것 같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혐의 나오면 어쩔 거냐.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때 이제 무혐의가 나오면은 한국당에서는 뭐 어쩔 거냐,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라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적격 여부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불법 예. 행위나 위법 행위 자체는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거는 위법 행위가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한 것이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공직자의 적격성 문제 부분은 그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뭐 그저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뭐 국민 눈높이라는 인사 기준을 하나 더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당의 대표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물갈이해야 된다. 전체적인 조조 라인, 인사 시스템 자체를 물갈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조 라인은 빨리 사퇴해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슬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2년 전에 첫 조각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께서도 보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등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이 됐죠. 첫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조현옥 수석도 지난번에 운영이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데 예. 실제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와대 인사 라인에 계신 분이나 만인 지상 1인 지하에 계신 총리의 자격
그 예.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뭐 장관들이라든지 기타 청문회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그런 도덕적인 흠결이 굉장히 많아서 네.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7대 기준으로 완화하면서 시기도 좀 조절을 해가지고 한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토탈로 총체적으로 인사와 검증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 그것이 검증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코드에 맞는 분들만 뽑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아예 도외시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반복이 되면 네. 실력이다. 그 실력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인사 참사, 그다음에 검증 실패 이런 책임을 지고 조조 라인은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의 더 사례가 있는데요. 예. 2년 전인가요? 그 이유정 그 변호사가 예. 헌법재판관 이번에 좀 했지 얘기가 좀 않습니까? 많이 나왔죠. 그때도 가짜 백수 뭐 논란이 있었는데 예.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명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도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유정 변호사가 사실 검찰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해명하고 자진 사퇴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역시 문제가 있었다. 예. 이런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를 좀 위해서 이번에 청문 제도도 좀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인사 시스템 제도를 좀 정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벌써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국으로 빠르게 좀 그 재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벌써 여당 내부에서 그 총선 차출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론 이야기가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한국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죠. 예, 이유가 뭔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조국 수석과 동기이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 동기세요? 그렇습니다. 예.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조국 수석의 담당 업무 자체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공직 기강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법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다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예. 조금 전에 인사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낙마한 공직자 장차관 후보가 벌써 8명이 있고요. 예.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국회 동의 없이 이미 임명을 강행한 분이 11분이 계세요. 예. 전임 박근혜 정부 때 그 4년 9개월 동안 있었던 1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1년 10개월 만에 지금 발생이 됐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대참사다. 예. 인사 검증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인사 거예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예. 차출론으로 해가지고 명예롭게 어디가 총선에 나가는 총선 선대에 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예. 이런 이야기고 공직기강 부분은 더 심각하죠. 청와대 예. 뭐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또 행정관이 뭐 시민을 그 밤 새벽 4시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흔히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또 저 선임행정관 부인 그 감사원 뭐 국장하는 부인은 한미 연구소에 또 이메일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또 청와대에서 그 업추비 카드를 예. 썼는데 뭐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뭐 그걸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직 기강 부분에 대해서도 또 총체적으로 인사 라인 검증 라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조국 수석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하지만 예.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울분을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총선 차출론 가지고는 굉장히 좀 기름을 퍼붓는 네. 격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이해찬 예.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 뭐 차출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정치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나서면 되는 것이다. 아마 그 부분이 이해찬 대표가 적절하게 지적한 워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조국 수석은 일단 불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과방위가 상임위를 속개한다고 합니다. 7시 반에.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그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뭐 예산 전문가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강원도 산불이 이번에 크게 발생을 했잖아요. 일단 예비비에서 복구 비용을 정부에서 쓰고 나중에 부족한 예비비는
그 추경을 통해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건 조금 적절치 못한 예산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비비는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고성산불 부분도 예.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와 2005년도에 산불 관련해 가지고 재해 대책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예. 그때 수준이 659억 그리고 26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성 산불이 과거의 2000년과 2005년의 산불과 비교해서 복구 비용이 조 단위를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예.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뒤에 다음에 혹시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돈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추경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은 적절치 못한 주장입니다. 예. 필요시에 만약에 재난이 닥쳤을 때 재원이 부족하면 그럼 그때 상황 가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추경을 요청을 하면 국회는 하시라도 재난 추경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다. 야당도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예, 이런 예. 이야기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재추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고성 산불하고 그 포항의 지진이 이제 국가의 책임인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원래 당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미세먼지와 관련된 추경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고 예. 오히려 경제 정책의 잘못된 운용을 해서 실패가 거듭됨으로써 일자리가 문제가 되고 성장률이 문제가 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면 곤란하다 하는 예. 게 한국당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원내 부대표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